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앞서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2010년에 국회에서 입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4년째 생협이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데요. 공정위가 감독 규정을 정부에 하지 않다가 법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공제사업 진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4년간 생협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제사업은 상부상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이 각종 사고나 위기에 대비해서 스스로 서로를 돕는 자조적 안전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협이 안정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소비자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입법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조합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연합회가 운영 가능하게 공제사업 인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사업이 금융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공제사업 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공제사업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분쟁 해결 기구, 준법 감시인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공제사업 회계분리, 결산보고 등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다섯째, 공제사업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법칙,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생협은 30여 년 가까이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넓히면서 건강한 먹거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소비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제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을 제시하는 데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법 개정 이후에 공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10년 넘게 정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공정위도 적극 협력해서 생협법 공제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공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사회적 경제 확대와 상부상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5개 한국 대표 생협연합회 회장님들과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법안 제출에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공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소에 조금씩 공제금을 모았다가 큰 사고가 났었을 때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한국생협은 그동안 경제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생산자들을 도왔고요. 또 아토피나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이 서로 이 생협사업을 통해서 도와가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제사업까지 한다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셨듯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협법상의 공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해서 생협만이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들은
다른 큰 협동조합들은 이미 공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공제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협만 여기에 소외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많은 생협인들이 법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큰 거대 조합이 하는 형태로 많은 과도한 규제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그렇게라도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1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지요. 규제가 사업에 걸맞지 않게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과도하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품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매우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윤현덕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은 보험과 공제가 있지만 생협에서 하고자 하는 공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마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는 그런 공제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협이 발전해 왔을 때 많은 기여를 했던 자원활동 공익활동가들이 공제를 통해서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공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정 사정이 생기더라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생산자들이 많은 풍수의 보험이 있지만 생협 특유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제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아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유통업체도 계속 헤쳐나갈 것이고요. 거기에는 공제 사업이 매우 각하고 그 역량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경과 등의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이 생협의 공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그 적극 행정을 하면 왜 공무원들 상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극적 행정을 어찌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높이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생협의 공제 사업이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위협에 대해서라는 의지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원 입법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협의 공제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제 사업은 상호부조 사업이죠. 우리 사회처럼 발전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그마한 상호부조와 같은 이런 사업이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어떤 사회 안전망은 촘촘하게 작동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으로서 보험 상품이 있고요. 민간 공동체 단위에서 서로 돕는 이런 안전망이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마련된 것이 선진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생협이 하고자 하는 이 공제 사업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공동구매하는 이 사업, 비영리적인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라고 하는 이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 가는 데에 큰 도움을 미룰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매우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비조합이 공제사업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한 길을 밟아왔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직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협의 공제사업을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여전히 그 민간의 협동과 연대의 힘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생협의 공제 사업이 추진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들이 서로 연대 협동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길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네, 14년 표류 생협 공제 이제는 시작하자. 2010년 9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던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23년 현재 생협의 사업 규모는 5천억에서 1조 2,6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소비자 조합원 가구는 47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천여 개의 지역 생협으로 확장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소비자로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및 시민활동의 촉진자로서 없어선 안 될 사회연대 경제조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김동수 공정위원장, 2014년 노대래 공정위원장, 2016년 정재찬 공정위원장, 2017년 김상조 공정위원장, 2021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모두 역대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생협 공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감독 규정을 정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법 보완이 필요했더라도 진작 가능했을 시간입니다.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회 입법권 침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생협 공제 사업을 포류시킨 책임을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것이 공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일하는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질병, 실업, 사망, 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공제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냈던 것이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협동조합과 공제는 태생이 같은 것이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과 결합한 공제가 발전해 너무나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위기, 기후 문제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협동조합 보험 공제입니다. 농민도, 어민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소비자 서민으로 구성된 생협만 못하게 막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모든 개별별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생협법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마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생협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정부 지원 없이 자립자조적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이 생협입니다. 우리는 공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나 지원 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조합원이 안전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생협은 이제야 공제사업을 시작하는 신생아이지만 이미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개별별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에 맞춰 보험업의 주요 기준을 따르는 법 개정안을 공정위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업이니 작게만 규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을 금융위를 비롯한 법률, 금융, 공제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하고도 공정위는 또다시 7개월째 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윤영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법 공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5개 한국의 대표 생협연합회 또한 14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생협법 공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4년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정위는 즉각 생협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공제사업 시행을 허용하라. 2. 여야가 힘을 합해 생협 공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생협 공제 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이하 5개 생협 매입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